그래서 글쓰기 시간은 실제로 15분에서 20분 정도 학생들이 씁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문법은 걱정하지 말고 조금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하게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고, 가능하면 사전을 찾게도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창의적으로, 또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표현해보고, 또 그게 아니면 바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영역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도구, 네,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노트패드와 핸드폰, 요즘에는 정말 학생들이 핸드폰이 더 편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노란색 종이 리걸 패드, 네, 패드로 직접 글을 쓰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종이에다 글을 씁니다. 네, 그리고 해보니까 되게 원활합니다. 종이에다가 이렇게 피드백을 주기도 용이하고, 또 돌려 읽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노트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부는 또 이렇게 핸드폰에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이제는 패드가 있는 사람들은 갖고 와서 패드에다 글을 쓰기도 합니다. 10년 사이에 최근에는 조금 더 학생들이 이 카툰, 이 웹툰의 영향이 커서 그런지 그림을 굉장히 또 잘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8컷짜리 또는 4컷짜리 또는 조금 더 많게 해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캡션을 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그래픽 노벨, 이 시장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되게 있고, 또 실제 공교육에서도 이런 책들을 소개해서 저도 이 마우스 2 작품이라든지 Disguise in Kings라든지 되게 대학원 시절에 좋은 그런 작품들을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5분 동안은 학생들도 쓰고 선생님들도 같이 쓴다. 네, 저도 같이 써서 항상 발표하진 않지만 시간에 적절하게 저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comments. 네, 가장 이 부분이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어려워하시는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정을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봐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또 이 부분을 독단적으로 또 띄어서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보통 일단 글을 쓰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그 글을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실은 수업 시간에 코멘트를 많이 기대하진 않습니다. 일단 본인의 목소리로 짝꿍에게, 또 팀에게, 또 전체에게 읽어주는 reading aloud 시간을 1교시, 2교시, 3교시 거의 3번 정도 하게 되는 격이네요. 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학생에게 글을 돌리게 해서 짝꿍과 팀 사이에 그 글을 실제로 눈으로 읽고 코멘트를 달게 하거나, 또는 가장 인상적인 문장, 네, 이런 것들을 밑줄을 긋는다든지 또는 별표를 한다든지 heart,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간략하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절대 좀 critical view, 조금 나쁜 코멘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네, 배제하고 긍정적인 좋은 부분의 포인트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민감해서
상처받기도 쉽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에서 피드백을 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주 학생들이 쓴 글을 갖고 와서 다시 한번 그 글을 읽고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줍니다. 뒷편에 Dear Jessica 이렇게 학생 이름을 쓰고 그 다음 제 손글씨로 영어로 편지 형식으로 글에 대한 느낌 또 어떤 좋은 부분 거의 긍정적인 포인트만 해서 영어로 코멘트를 써줍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사실은 이런 기호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손글씨로 코멘트를 단 지는 한 초창기가 좀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간략하게 check, check plus, check plus plus 해서 글을 holistic evaluation, 구체적인 그런 포인트가 아닌 그냥 전반적인 그런 느낌으로 전반적인 이 평가 방식 holistic, analytical이 아니고 holistic입니다. 그래서 글 참 되게 좋다. 글이 좀 너무 짧거나 또는 뭐 감동 포인트가 짧더라도 되게 좋으면 제 느끼는 대로 check plus, check plus plus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하트를 많이 활용합니다. 하트, 하트 플러스, 하트 더블 플러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관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또 학교에서도 이 피드백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영역인데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 시간을 내셔서 이 코멘트 다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시간이 가장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제 클래스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을 하였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이런 코멘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남겨주셨던 한 지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정말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셔서 저도 이 기법을 녹여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Writing Celebration. 글쓰기 파티입니다. 일종의 한 학기가 끝나면 이런 시간을 갖는데 항상 마지막 시간에는 그동안에 썼던 이 영어 글쓰기 시간이라는 이 시간 자체가 공교육에서는 없기 때문에 영어로 글을 쓰는 이 체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진짜 묻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체험에 관한 학생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동그랗게 좀 만들고 평소와 다른 그 포메이션을 만들고 학생들의 체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Best of Best, 그 학기 동안 썼던 글 중에서 10개의 글 중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하는 한 편 또는 두 편을 선정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공유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글들을 소개하는데 베스트의 이유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들어보는 것은 글의 어떤 다양성의 영역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장이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선생님들도 진행하시다 보면 이런 어떤 내적 보상, 외적 보상,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좀 최대한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이 아닌 조금 이 글쓰기에 내적으로 어떤 그런 즐거움과 그런 거를 좀 유도해 내려고 많이 목표를 두고
해오다가 마지막 수업에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조그만 의미의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뭐 파티 시간이니까 학생들이 각자 좋아하는 과자를 조금씩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셀러브레이션에 서로 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념 사진 서로 좋아하는 그동안의 팀과 짝꿍들이 굉장히 또 라포르가 좋아져서 서로 많이 친해져서 그렇게 팀별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진들을 또 문집에 넣어서 문집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 샘플을 갖고 와봤는데 이렇게 이 수업이 항상 토요일 날 아침 9시서부터 12시까지 열리는 수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별명이 생겼습니다. Saturday morning. Saturday morning.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날 때는 학생들이 이렇게 또 사인도 하고 서로 추억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집, anthology 문집을 만드는데 이 문집의 배경은 사실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석사과정 때 그 글쓰기 과목을 하면서 만들었던 문집이 정말 오래전의 문집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집인데 정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목도 이렇게 Roller Skating on Brick Sidewalks라는 이제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 제목을 하나 몇 가지 중에 선정하셔서 뽑으셔서 선택을 하셔서 추첨으로 제목도 정하고 그 과목이 Teaching of Composition Anthology 이렇게 만들었던 작품인데요. 저의 작품도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오래됐는데 The Unbuttoned Belly라는 작품을 썼던 기억이 나네요. 첫 센트럴 파크 공원에 갔었던 그때 경험의 여행 에세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을 제 이메일로 보내오면 그거를 한번 크게 교정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아주 마이너한 그런 큰 웬만하면 학생들의 그 voice 목소리가 나만할 수 있도록 교정을 보고 문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도 학생들이랑 같이 글을 쓰다 보니까 그 중에 저의 글도 뒤쪽에 가끔씩 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신 글을 같이 이 문집에 넣는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창의 영어 글쓰기의 수업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학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National Writing Project에 철학을 두고 있습니다. 석사 박사 과정 때 배웠던 그 미주리 라이팅 프로젝트에서 또 영어 교육과 안에 그 연구소가 있고 그곳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그런 원리를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유와 선택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단지 영어라는 툴이기 때문에 이 자유와 선택을 많이 줘도 생각보다 언어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 제한적인 틀 안에서 본인의 그 자유로움과 선택을 하는 연습을 배웁니다. 일단 주제도 그렇고 큰 틀의 주제가 정해지면 어떤 걸 써야 될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표현하고 자유롭게 자기 쓴 글을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 또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한 두세 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르도 선택하게 됩니다. 장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free write 자유롭게 쓰는 걸 또 letter 편지
그 다음 poem. 네, 요즘에는 lyric, 약간 이 노래 글, 랩으로 또 조금씩 이런 도전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되게 신선했는데요. 그 다음에 cartoon, 이런 그림, 네, 도 있고, 그 다음 dialogue, 인터뷰 형태, 이런 대화문 형태로의 선택으로 그때그때 선택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편지의 글을 쓸 때는 독자가 나뿐만이 아니고 학생들 또는 대상이 그때그때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자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영어 글쓰기 시간이지만 이렇게 그래픽 노블을 시도하다 보면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이 꽤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웹툰, 커믹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sharing, 네, 뭔가를 글을 나누는 그런 원리를 녹여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글을 나 혼자 쓰는 거 말고 sharing 하면서 공유하면서 느낀 어떤 그런 다른 영역을 경험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원리를 가지고 10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장르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을 줍니다. 항상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이 5개 카테고리 중에서 네, 선택을 하게 합니다. 네, 첫 번째 이 free write essay, 이 부분이 가장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고 또 저도 독려합니다. 일단 이 free write 자체가 되게 마음이 편해지죠. 자유글쓰기. 보통 우리 에세이로 불리고 있는데 미국 대학원 시절에 연습한 것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갑자기 스크린 화면을 검정색으로 꺼두고 지금 떠오르는 모든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스페링에 관계없이 그냥 적어보라. 네, 이런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그때 뇌 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나 생각들을 바로 적어보다 보면 우리 생각이 굉장히 다발적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글감을 이제 찾아내고 어떤 글을 만들어 가는데 이 프리라이트이 굉장히 좋은 어떤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을 할애해 줍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쓰는 글을 선택하게 하거나 또는 두 번째는 포엠. 아무래도 포엠은 좀 짧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조금 짧게 오늘 본인의 주제를 표현하고 싶으면 짧게 표현하라. 이렇게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 랩을 잘하는 여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lyric, 노래 가사 형태로 글을 써도 좋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랩으로 글을 쓴 한 여학생이 지금 떠오르네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레터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형태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네, 편지글, 누구에게 편지 형태, 굉장히 일단 마음이 편해지죠. 그래서 편지글의 대상을 두고 글을 쓰는 형태를 소개하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카툰, 네, 우리 그림 그리는 이 카툰을 그려서 이제 스크린으로 공유해서 또 우리 카툰 워킹이라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한번 또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워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또 웃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이얼로그입니다. 인터뷰. 어떤 글을 조금 더 역동적으로 두 번째 학기 때는 제가 이 창의 글쓰기를 조금 다르게 진행합니다. 두 번째 학기 때는 뉴욕 타임스
영자 신문 당일 날짜를 학교로 보내게 해서 거기서 그 신문 기사 중에 제일 관심 있는 걸 하나 골라서 그걸 가지고 글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인터뷰, 네, 대화문이 꽤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장르를 그때그때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진행을 합니다. 네, 이 장르의 선택은 학생들에게 좀 편안함을 줘서 글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줄여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쓰기가 아무래도 이게 참 좀 어렵고 부담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순간순간에 좀 많이 치우치지 않으면서 좀 즐거움의 요소가 뭐가 있을까 살짝 시도를 해보는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생각보다 가위바위보, rock, scissors, paper 이거 굉장히 여학생들이 좋아하고 재밌어 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첫 발표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주저합니다. 누가 첫 번째 발표를 할까? first penguin 정하기가.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그때 진 사람이나 이긴 사람. 제가 항상 진 사람만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대치 않은 이긴 사람이 오늘 시작한다 라든지 해서 그러면 한번 웃기도 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생들의 숫자가 약 20명이면 다 개인적으로 발표할 시간이 충분하지만 어떨 때는 좀 여러 가지 요소로 다 발표하지 못할 때는 각각의 오늘의 스피커를 가위바위보로 정해서 그 스피커가 짝꿍의 글을 대신 읽어주거나 읽었던 그 팀의 글들을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Today Speaker 정하기에도 이 가위바위보 되게 좋습니다. 또 항상 가위바위보로만 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날의 토요일 날 아침의 날씨나 계절을 고려해서 또 색깔을 정하기도 합니다. 또는 학생들의 옷 색깔, 보통 검정색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색깔을 고려해서 시작하는 학생을 정하고 또 주로 조금 좋아하는 주제, 특히 노래나 음식, 또 요즘에는 사진들을 많이 찍기 때문에 사진들이 많습니다. 스냅샷, 이런 것들을 공유하다 보면 정말 아주 즐거워하고 학생들이 흥겨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글쓰기 중에 좋아하는 노래 소개, 그 다음 음식, 사진, 토픽 중에 가장 재밌는 토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물어보니까 학생들은 이 스냅샷 라이팅, 사진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자, 다음은 라포르 형성.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하는 라포르 형성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첫 시간에는 자기소개도 하고 자기 소개하는 글을 쓰기도 하지만 2주차부터 이렇게 만날 때는 서로 먼저 서로 인사하게 합니다. greeting time, 저 같은 경우는 greeting time에서 우리 짝꿍 또 앞뒤로도 인사하게 하고 옆으로도 인사하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웃에게도 인사하는 greeting time을 좀 갖고 또 약간은 수다의 시간을 살짝 주기도 합니다.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서로. 그래서 충분히 앞뒤로 서로 좀 친해지고 친밀도를 높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하이파이브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난 3년 사이에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이 수업 진행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마스크를 쓰고 이 접촉을 줄여야 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나오는 학생들은 앞에 나와서 본인 이야기를 좀 근황을 듣는 이런 소식을 전해서 조금 더 그런 어색함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매주 이런 라포르 형성이 매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저의 소식, 선생님의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항상 제가 사는 성남에서 이 여자고등학교가 노원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이는 그런 계절 이야기도, 계절 주제를 쓸 때는 한강 이야기도 해주고 또 중랑천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제 이야기로 주제를 먼저 시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도 학생의 소식들을 조금 공유하면서 마음들이 좀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주제, 매주마다 이제 주제가 정해지는데, 이 주제는 사실은 학생들이 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큰 주제를 정하고 또 이 주제를 던져주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그 부분들을 터치해 줘야 이야기들이, 글감들이, 그 실마리들이 나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주제에 관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학생들의 글의 정도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나무가 나올까, 멋진 나무가 나올까는 이 오리엔테이션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전략이 하나가, 라이팅 시간 15분, 실제적인 거는 라이팅 쓰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지만 이 전 단계로서 이 오리엔테이션, 즉 브레인스토밍 단계를 아주 충분히 갔습니다. 요게 관건입니다. 요 부분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글이 상당히 짧게 나오거나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께서 굉장히 신경 써서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저의 경험담 이야기로 그 주제에 관한 글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하는 그런 주라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고 어떤 때는 노래를 잠깐 불러주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아이유를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최대한 또 그 노래가 학생들과 공감이 될 수 있는 더 노래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 갈래를 보여줍니다. 그 노래가 왜 좋았냐면 그 가사 중에는 마음이 쿵! 요 표현이 너무너무 잘했다. 아이유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예를 들어서 할 때 그 가사가 정말 제가 보면 너무 잘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 부분 때문에 이 노래를 좋아한다. 라든지, 또는 제가 석사 때 마지막 학기 때 졸업식을 참석 못하고 급히 귀국을 했었어야 하는데 미국인 친구가 제가 졸업식을 참석을 못한다고 하니까 졸업식 가운을 선물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감동을 하고 한국식으로 제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양해를 구하고 짧게 답례로 노래를, 영어 노래 반, 한글 노래 반을 불러줬던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살짝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글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그 노래를 왜 좋아하게 된 계기를, 실마리들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들려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더 좋은 노하우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수업의 진행은 이런 형태로 했었습니다. 매주. 네. 첫 번째 오면 꼭 라포르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첫 번째 바로 진행하지 않고, 네. 인사하는 시간, 주제를 충분히 소개하고, 학생 간에도 조금 주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어색합니다.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좀 더 그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게 합니다. 이 세 번째 때는 이거를 영어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영어 글쓰기지만 스피킹, 영어로 하는 그런 긴장감도 살짝 있었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의 시간이 조금 말이 안 들리고 어렵다 보니까 네, 조금 한글을 편안하게 사용하는 시간을 늘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제에 관해서 영어를 좀 주로 많이 썼었고 한글로 이거를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게 한다면 좋은 그런 라포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쓰기 시간은 두 번째 시간, 딱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저도 쓰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한 바퀴 돌면서 보면 다 학생이 매주 그때그때마다 글의 양서건, 이게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주제는 잘 쓰기도 하고 어떤 주제는 또 글이 안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시간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있으면 조금 1, 2분 더 주기도 하고 그거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5분에서 많게는 30분 정도까지 사이에 조정을 합니다. 즉 20분을 기준으로 글쓰기는 종료를 합니다. 너무 지체하면 좀 늘어지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이제 팀으로 돌아가서 자기 쓴 글을 자기의 목소리로 직접 읽어주라고 합니다. Reading aloud 시간입니다. 자기의 목소리로 글을 읽는 경험이 처음에는 어색한 게 조금은 있지만 굉장히 이 시간을 학생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자기의 목소리로 읽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시간의 어떤 속도감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페이퍼를 돌려서 직접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보고 그 필체라든지 문장을 직접 읽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피드백을 살짝 주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피드백이 아니고 항상 좀 좋은 거, 긍정적인 거를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 3교시 때 잠깐 쉬고 3교시 때는 전체 발표를 합니다. 인원이 좀 결석도 있고 그래서 전체가 다 발표해도 시간이 될 때는 전체 다 본인 쓴 글을 앞에 나와서 본인의 목소리로 읽어줍니다. 저는 그거를 듣고 가장 인상적이거나 좋았던 표현이거나 마음에 와닿는 거를 코멘트를 영어로 하거나 한글로 하고 박수를 쳐주고 돌아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 아까 얘기한 스피커, 투데이 스피커를 정해가지고 전체 다 하지 않고 그 대표가 팀의 한두 편을 추천하게 해서 대신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운영의 묘를 활용하셔서 그러나 전체 발표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 글을 제출하게 해서 다시 읽고 그 다음 주에 나눠줍니다. 피드백으로.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순서로 매주 3시간을 할애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실 언어 사용입니다.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한국어로 진행할까? 영어로 진행할까? 사실은 이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이 반이 최초에 제가 알기로 글로벌 리더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국제반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반이어서 제가 영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영어로.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학기에 영어가 좀 가끔씩 원활치 않은 네, 그런 학생들도 꽤 많고 일부는 또 해외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섞여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레벨이 좀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영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그래도 일부 한국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년 전서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부터는 마이크를 활용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어서 좀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포인트는 영어와 언어를 같이, 즉 영어를 사용하신다면 더 좋습니다.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생각에서 영어 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영어로 사실 어떤 그 모멘텀이죠. 그 순간에 그런 어떤 진행하는 힘 자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의 글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로 진행하시면 더 글이 도움이 됩니다. 네, 약간의 텐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좀 긴장되고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적정히 한국말을 사용하셔서 좀 편안한 감으로 학생의 어떤 불편한 감을 듣고 소개하면 그것 또한 좋은 글을 나오는데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긴장감과 comfort, 편안함을 잘 학생에 따라 사용하시면 적절히 좋은 글을 유도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의 활용. 요즘에 핫 이슈입니다. AI 번역기, 이 파파고가 나와가지고 과연 진짜 우리가 영어를 진짜 잘해야 되나? 스피킹서부터 이 라이팅서부터 아마 근본적으로 요즘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제 영어 안 해도 다 되는 거 아니냐? 이쪽에 계신 분들은 또 그렇게 보시기도 하고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중요한 세대가 됐습니다. 실제 영어를 정말 더 잘 말하고 잘 써야 더 중요하고 더 효용 가치가 있다. 다시 정리하면 분위기는 굉장히 AI 쉬운 그런 기조로 가고 있으나 사실은 AI가 그 순간순간의 중요 결정사항들에서는 아직도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자로서 또 학생으로서 능력을 배워둬야 되는 불변 진리의 또 핵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전은 활용도의 의미로 계속 유지하시면 되고 이 수업 시간만큼은 실제로 써보고 조금 생각이 잘 표현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애둘러서 설명하게 하고 이런 애드립 창의적인 영역을 건드려줘야 더 수업이 살아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많이 유명한 제가 송강호 배우를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이 송강호 배우는 연기를 잘하는 비결이 그 대본에 나온 것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상황에 맞게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애드립이라든지 본인이 녹여낸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영어에도 그런 영역이 있다는 그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 부분이 있다는 거를 저는 꼭 이 수업 시간에 활용하신다면 학생들이 그 실마리에서 폭발력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자유롭게 찾고 싶다 그러면 찾게 놔두고 하지만 가능하면 그거를 표현하고 그때그때 좀 설명해보라 라고 독려합니다. 자, 수업의 운영은 아마 실제 이제 일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수업이 정말 가능하냐, 정말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10년 전에 이 수업이 행정과 제가 진행하는 이 내용이 완전히 분리돼서 저는 거의 행정에 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일부 제가 수업을 하고 테스트를 할 때마다 이제 의견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수업이 30명으로 한 반이 진행됐는데 이 수업이 조금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해지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두 반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런 또 요청이 있기도 해서 수업 시간을 줄여서 1시간 반씩 두 반을 운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시간 반이라는 이 수업이 라이팅에서는 라포를 만들고 글을 쓰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글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의견을 드려서 다시 3시간을 만들고 충분한 라포를 만들고 공유하고 네, 글을 쓰고 이런 형태의 틀로 잡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과 제 진행하는 컨텐츠가 완전히 분리됐던 정말 고맙고 훌륭한 운영의 뒷받침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전문가 교육자 양성 과정에서 영어 글쓰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굉장히 좀 주저하시거나 좀 머리가 아프신 선생님들께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글쓰기, 네, 정말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네, 여러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이거를 경험해 보시면 정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하실 수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학교랑 고등학교에서만 주로 진행을 해왔지만 선생님들 연수도 한두 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이 계급장 다 내려놓고 같이 한 경기도에 영어 선생님과 글을 썼던 추억이 네, 떠오르는데요. 정말 영어 선생님들이 재밌게 영어 글을 쓰셨습니다. 네, 다 영어 선생님이셨지만 그리고 서로 읽고 네, 정말 좋았습니다. 문제는 이 영어 글쓰기 시간을 과연 공교육에서 이게 입시 때문에 네, 만들 수 없어서 이게 정말 1번 가장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를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시는 과목, 문법이나 독해, 네, 이런 과목에 잘 비빔밥처럼 믹스하신다면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어 글쓰기 실력도 많이 향상된 것 같다. 이렇게 마지막에 학생들 피드백을 받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전문가 교육자 양성과정 정말 훌륭하게 수료하시고 멋진 우리 영어 선생님 되시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